자, 저희가 하여튼 그 엄청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대통령 탄핵을 맞이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상처에서는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차기 대통령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야 하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3년만 하고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선이 안 될 거니까. 아이 그래도 이렇게 명토 박아서 아니 걱정하지 불가능해요. 마라. 당신은 안 될 거다. 이 스탠스 저도 인터뷰를 다 보고 예. 책 내용 책을 보진 않았지만 책 내용에 이재명이 제일 위험한 사람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얘기를 했어요.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인터뷰 보니까 네. 이 친구 죄송합니다. 네. 예, 이분이 신 의원님이 연세는 좀 많으세요. 예, 이분보다. 예. 저도 언더 73입니다. 73세 이하. 맞아. 요새 73세 이하로. 예, 73세 이하. 예. 그 스탠스를 잘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당내 네. 경선에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괴로움,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못 긋어요. 김문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은 김문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예, 빨려들었다. 김문수 블랙홀이 선거 부정론하고 네. 내란 및 계엄 5호 그다음에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문수는 뭐 본인 자체가 극단주의 인사인데 이 한동훈도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의 프레임은 이조 심판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네. 조국하고 이재명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기자가 물어요. 왜 개헌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들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조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조 심판이다. 이조 심판밖에 없는 네. 거고 이조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 때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못 했잖아.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예. 아니 물론 1차적으로 성공을 했죠. 조국 대표를 감옥에 가뒀으니까 네. 1차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연성 쿠데타라고 저는 그때부터 성격 규정을 했고 네. 지난번에 우리 맞아요. 조국혁신당과 취재 편의점이 함께했던 그 특집 방송 예.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1부, 2부, 3부 꼭 보셔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3부는 3월 2일 일요일 11시 예. 송출됩니다. 2부는 이미 1, 2부는 다 송출됐고요. 거기에 보면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자락 깔기로서 조국 대표 울산 함영 수사 사건 소위 그 다음에 검언 유착 사건들을 검찰 때 한동훈과 윤석열이 같이 일으켰어요. 쿠데타 세력이에요. 그렇죠.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 쿠데타 주요 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수괴입니다. 둘이 같이. 공동수괴다. 공동수괴. 예. 한동훈은 공동수괴 위에 웬 여성이 있는 것처럼 어른어른하긴 한데 어쨌든 실행을 했던 삼총사 아니야? 삼총사? 네? 공동수괴예요. 카톡도 그냥 막 서로 서로 300몇 막 개씩 300 몇 주고받는. 개씩 주고받는 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조 심판 말고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극단주의 세력 그 앞으로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김문수 블랙홀에 빠졌다. 극단주의 세력에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뭐 미안하다. 그분들과 의견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고 존중한다. 그 말씀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번 경선에서 이기겠다. 내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하다가 자기 스탠스를 완전히 잃은 겁니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제 명함도 한동훈 국민의힘 이렇게 딱 그렇게만 썼잖아요. 딱 썼어요. 네, 그렇게만 예. 써 있어요. 아니 저는 김상민 목도리 감아주던 한동훈이라면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제대로 개혁한다. 근데 김상민더러 나가라는 거잖아요. 김상욱. 김상욱. 네, 김상욱 의원. 예, 김상욱 의원.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다. 완전히 꼬였어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 이익에 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정치를 언더 73이라며요. 73세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는 어떤 가치의 상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저는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집권하지 않으면 나 감옥 가겠구나. 저도 딱 그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최후 진술에서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딱 자기 살 길 찾느라고 계엄했구만 이런 인식을 하는 맞아요. 것처럼 한동훈도 똑같다. 본인이 지금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네. 나 이거 이번에 대선에서 못 이기면 감옥 감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한동훈이라면 국민들은 한동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엄 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왔고 이재명 대표랑 눈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네. 예. 그때 한동훈 인정합니다. 평가 받아야 되고요. 그거 평가 받아야 된다.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예. 그 2, 3일 뒤에 12월 4일 날 윤을 만나고 와요. 12월 3일 밤에 그러고 12월 4일 날 윤을 만나고 만났죠. 오죠. 그러고 나서 한덕수랑 둘이 한덕수 총리를 지금도 총리긴 하구나.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서 둘이 서서 쌍한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동 운영 정부 운영을 하겠다. 예. 자기가 근데 공동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당사로 부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야다. 그걸 그렇지. 보여주고 싶은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근데 둘 다 민주적 정당성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 대표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원내대표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히나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1도 없는 두 사람이 네.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요 도대체? 그냥 권력을 양도 받고 양도 사인 간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또는 뭐 누군가와 함께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으면 권력자들끼리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거였는데 계엄 해제했을 때는 이런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한덕수랑 그 쌍한 이상한 대담을 했을 때는 일관되게 이런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입각했습니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제가 좀 권력에 갑자기 또 뭐 하여튼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제도에서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네. 반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자라면 제가 전에도 여기서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고 예. 하는 하버드대 교수들 예. 지블렛 등의 예. 교수가 썼던 데 보면 극단주의자와 손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예. 도대체 극단주의자에게 소위 아첨하고 극단주의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신의 민주주의는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